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동여지도 판본에는 이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독도를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이 전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독도가 없다는 사실조차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것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역사상 가장 정확한 지도로 꼽고 있는 것이 대동여지도이다 보니까 독도는 당연히 표시되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2008년도에 10만원권 도안이 나왔을 때 전면에는 백범 김구 선생, 뒷면에는 이 대동여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한 도안이 만들어졌을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독도를 추가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도 대동여지도를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전시 공간에 울릉도 동남쪽에 이렇게 독도를 모형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대동여지도 목판본에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이 삼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형성의 기반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지리학에서는 바로 이 지도와 더불어 지리지를 중시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좌도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즉, 이 지도와 지리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지역 통치, 지역 정보의 수집을 통한 지역의 하나의 초상화로서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지리지가 함께 공부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고지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시대의 연대별로 우리 지도의 변천 상황을 보게 되면 15세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국 지도의 소위 뽑히는 것이 혼일강리의 역대 국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것이 되겠고요. 16세기는 표준 전국 지도로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정역 조선 방역 지도에 해당이 되겠고, 17세기에는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가 있겠고, 18세기에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국지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동국지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조선 지도학의 최고봉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대동여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조선의 오랜 역사의 속에서 이어져 왔었던 바로 이 지도 제작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축척을 사용한 예로서 이 백리척의 축척을 사용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 대지도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영조 임금께서도 내 70 나이에 백리척은 처음 보았다라고 했을 정도가 되었고요. 당시 크기만 하더라도 세로가 270m에 달았을 센티미터에 달았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눈에 전국의 산천과 행정, 국방, 교통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을 도별로 나눠서 한 권의 지도체 속에 수록할 수 있어서 19세기까지 가장 인기를 이끌었었던 것이 바로 이 동국 대지도가 되겠고요. 이들은 손자까지 이어져 가면서 지도를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이 정상기 집안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의 성과가 신경준과 김정호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국대지도가 이렇게 모본이 되어서 동국대전도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당연히 이 동국대전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 동국대전도의 동해안 부분에 가게 되면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를 이어 신경준의 경우도, 이 신경은 실용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리학에도 밝은 관리였었습니다.
동국문헌비고의 지리지와 전국 지도책인 동국여지도를 편찬했었던 이가 되겠고요. 이 전국 단위로 표시되는 좌표 위에 지리 정보를 수록한 이런 방안식 대축적 전국 지도를 발달시켰던 사람이 바로 신경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각 도별로도 이렇게 편찬이 되었을 때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도가 이런 2도 체제로서 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온 여지도, 아국, 청도에서도 순풍을 타면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이틀이면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 울릉도 옆에 우산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김대건 신부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었던 조선전도에는 이것이 알파벳으로 독일 로마자로 이렇게 우산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까지 표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명을 소위 서양 사회에 처음 소개했었던 지도로 꼽히는 데에서도 독도가 표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지도학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김정호가 당연히 이 독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모를 리가 없고요. 그가 제작했었던 대축적 전국 지도인 청구도에서도 바로 이 시기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 옴으로써 대동여지도가 편찬될 수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지도와 짝을 이루는 지리지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서 그의 가장 마지막 필생의 역작이 대동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334개의 군현 정보를 기록한 이런 대업적을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숙한 그림 솜씨와 조각 솜씨로 대동여지도를 목판본으로 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산자 김정호를 오해하게 됐던 것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했던 한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쭉 90년대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지도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호는 모진 시련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백두산에 8번 오르고 전국을 3번 답사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동여지도가 제작됐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국가 기밀인 지리정보를 유출했다는 죄로 도리어 옥에 갇혀 그의 지도는 모두 압수되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고산자 김정호가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선은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제작한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가 작성했었던 바로 이 지리지인 대동지지가 오른편에, 왼편에는 바로 대동여지도가, 이것도 22첩으로 세로의 경우는 3.8m, 가로 이 높이로는 6.7m인 높이 6.7, 가로 3.8의 이런 대규모의 대지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지리지의 연구를 토대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대동여지도가 되겠고요. 이런 청구도로부터 시작해서 동여도를 거쳐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시를 하려면 한목에다 펼쳐서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서 바닥에 펼치거나 아니면 3층 높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것을 이렇게 22첩으로 접어서 휴대하기 좋도록 만들어냈었던 것이 당시의 대동여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인기의 비결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1834년에 만들었던 이 청구도에도 지금 보시는 것과 더불어 울릉도 옆에 우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분명히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대동여지도의 목판본과 필사본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목판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목판으로 제작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필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판본 그림을 덧대어 그린 것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필사본에는 정보를 빼먹거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필사본에는 우산도와 이 독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음에 비해서 이 대동여지도 목판본에는 독도가 빠져버렸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독도에 대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인 결코 아니라는 것은 이미 제작했던 청구도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대동여지도는 정확한 실층에 기반을 한 지도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3,500여 개의 섬을 모두 그려내기에는 이 작은 섬들은 이 대동여지도의 축적 실측도에 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리어 대동여지도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러한 실측에 기반한 지도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은 이 독도의 위치 자체를 표시해내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이런 빈 페이지가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어려운 가운데 목판을 앞뒤로 새겨서 쓰던 당시에 바다만 목판 2개가 필요했었다고 하는 점 때문에 독도는 생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결국 이 독도의 존재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당시의 제작상의 어려움 때문에 독도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와 더불어 이 독도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빈 섬으로 되어 있었던 독도의 존재를 표시하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대동여지도 목판본에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대동여지도 전시에 늘 울릉도 동남쪽에 이 독도의 위치에 모형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